나이가 들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가도 시원하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내가 요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은 원래 꾸준히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잘 굴러가던 컨베이어 벨트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만큼 많이 드시지 않게 되죠. 그러면 장 안에 들어오는 내용물 자체가 줄어들어서 장이 움직여야 할 이유도 같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물 섭취량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장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내용물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배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이 굳어지고 힘을 줘야 겨우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결국 선택하는 게 변비약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 것 같지만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장 자체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특히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음식이 좋은데요. 요즘 해외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단순히 비타민 많은 과일이 아니라 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고 나서부터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 힘을 거의 안 줘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핵심입니다. 그럼 많은 과일 중에서 왜 하필 키위일까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좋은 과일은 참 많은데요. 키위가 특별히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입니다. 먼저 식이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면서 장을 자극해주고 자연스럽게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키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부드러운 젤 형태로 변해서 내용물이 잘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직접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는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는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변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묽지도 않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위가 다른 과일과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장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위를 드시면 단순히 변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나 소화가 안 되는 답답함까지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키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장 통과 시간이 빨라지고 배변 횟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약처럼 억지로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니어 분들처럼 약은 부담스럽고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더 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아침에 드시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키위를 밤에 드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잠이 점점 얕아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몸속 리듬이 예전처럼 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키위에는 이 리듬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세로토닌과 관련된 작용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유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지게 도와주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위를 저녁에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입니다. 밤에 키위를 드시게 되면 자는 동안 장이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준비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이제 가야겠다 하는 신호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게 억지로 힘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치질이나 다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위를 밤에 드시는 습관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훨씬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 보통 하루 12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직전에 급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잠과 장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키위는 단순히 좋은 과일이 아니라 밤에 먹으면 수면을 도와주고 다음날 아침장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하루 흐름을 바꿔주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키위가 왜 좋은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위는 드시는 방법에 따라 장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껍질입니다. 키위를 드실 때 껍질을 다 깎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털이 있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거나 부드러운 솔로 살짝 문질러 주시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다만 껍질이 불편하신 분들은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익은 정도입니다. 키위는 너무 딱딱할 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게 들어가는 정도,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당도도 적당하고 소화효소도 가장 잘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침에 드시는 게 더 잘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키위를 하나 드시면 밤 사이에 쌓여있던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저녁에 드시면 잠과 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키위를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갈아버리면 식이섬유의 형태가 많이 깨지면서 장에 주는 자극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도 장 운동을 도와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키위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하루 12개 정도를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씹어서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장 건강에서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위가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무조건 많이 드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는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키위를 드셨을 때 입안이 따갑거나 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분들입니다.
이건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시고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던 분들은 키위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양을 줄이거나 상태를 보면서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위에는 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키위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키위는 당도가 아주 높은 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일은 과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 12개 정도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키위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위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밤에 드시면 수면까지 도와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키위를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